이번 시간에는 타원을 포함해서 몇 가지를 스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이렇게 빼주고 먼저 타원 엘립스를 선택합니다. 엘립스는 중심점 클릭하고 가로 그리고 세로축에 길을 입력해 갖고 타원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중심축 클릭하고 장축 또 이렇게 단축 이렇게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얘를 잠깐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얘들 가로와 세로 치수를 입력할 때 보통 치수를 입력할 때는 여기를 이용합니다. 컨스트레인트 여기를 이용해 갖고 여기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가로 치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로 치수를 입력하기 위해서 여기를 이용해 갖고 클릭하려고 하면 잘 안됩니다. 세로 치수 입력하기가 좀 불편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다니면서 한번 제일 높은 지점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을 클릭하고 또 컨트롤 키를 누르고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얘들을 딜리트하고 딜리트. 타원의 가로와 세로 치수를 입력할 때는 보통 이 컨스트레인트를 이용하지 않고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쪽으로 갖고 세미 메이저 축과 세미 마이너 축 이렇게 하고 가로 세로 치수를 입력해 줍니다. 오케이 하고서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빼주겠습니다. 가로와 세로 치수를 손쉽게 입력해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타원을 완전 구축하는 것이 좀 복잡한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클릭하고 적당히 한 요정도 해주겠습니다. 얘를 이제 완전 구축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얘 가로, 세로 길이를 입력해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얘를 선택하고 이 치수를 기입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기하학적 구속을 설정하는 아이콘을 클릭해갖고 세미 메이저 축과 세미 마이너 축 여기 선택해갖고 치수를 입력해줍니다. 얘를 이렇게 밖으로 빼주고 얘도 이렇게 좀 밖으로 좀 빼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가로와 세로 길이는 지정했는데 얘도 이렇게 움직입니다. 여기 중심점을 고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심점을 고정하기 위해서는 치수를 입력해주면 될 겁니다. 더블 클릭하고 이쪽 V축을 클릭합니다. V축 클릭하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클릭. 여기를 4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를 먼저 클릭하겠습니다. H축 클릭하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클릭해서 여기 30하게 해주겠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얘가 흰색입니다. 그 이유는 여기 포인트를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언제든지 회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전을 못하도록 잡아줘야 되는데 여기서 선을 하나 그어주고서 선을 하나 이렇게 뭐 적당한 곳에다 이렇게 수평선 하나 그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참조선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얘하고 얘가 둘이 접하도록 해주겠습니다. 탄젠시 구석을 주겠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얘는 흰색입니다. 얘가 회전하게 되면 얘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움직이지 않게 하려면은 V축과 여기까지의 거리를 지정을 해줍니다. 여기를
지금 설정된 값을 그대로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값을 그대로 여기를 한번 70으로 바꿔줘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에러가 생깁니다. 컨트롤 Z, 컨트롤 Z. 다른 것들이 다 치수가 입력된 상태니까 여기는 그대로 사용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여기를 소수점 없이 딱 떨어지는 숫자로 만들어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더블 클릭해갖고 일단은 레퍼런스를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더블 클릭해갖고 60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럼 길이가 바뀝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정수로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얘는 완전 구속이 안 된 상태입니다. 더블 클릭해갖고 레퍼런스를 해제합니다. 그럼 이제 정수로 떨어지면서 완전 구속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좀 여러가지 구속 조건을 설정해야만이 타원 하나가 완전 구속, 완전 정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기를 클릭하고 스케치 툴에서 직접 입력하는 것이 편할 듯 합니다. 센 대체하고 y값을 0, 0, 타원의 x, y값을 0, 0을 하고 메이저 축과 마이너 축 값을 직접 입력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축은 메이저 레디어스를 100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 레디어스는 50. 각도는 0도. 엔터 쳐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얘가 지금 컨스트럭션 엘러먼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선택하고 얘를 클릭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바로 완전 구속된 타원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빠져나가 보면 이렇게 타원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완전 구속하느라고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타원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얘들 제거하고 나머지는 별로 자주 사용되는 것들은 아닌데 얘 한번 보겠습니다. 예, 선택하고 클릭, 클릭, 그 다음에 클릭, 클릭. 이런 형태의 라인을 그어줄 수 있고 또 딜리트 해주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얘도 클릭, 클릭, 그 다음에 클릭, 클릭, 클릭. 이런 식으로 또 선을 만들어 줄 수 있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클릭, 클릭, 그리고 또 선을 클릭, 클릭합니다. 두 개의 선을 지나는 이렇게 선을 그려줄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세 개는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리고 잠시 클릭, 클릭, 얘도 한번 클릭, 클릭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컨스트럭션 엘러먼트 또는 스탠다드 엘러먼트, 지금 얘가 스탠다드 엘러먼트입니다. 얘를 선택하고 얘를 클릭해 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점선으로 바뀌는데 얘는 컨스트럭션 엘러먼트입니다. 일반적으로 참조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스케치에서 점선 형태 컨스트럭션 엘러먼트로 바뀌었을 때 얘를 스케치를 빠져나가게 되면 그 원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실선만 보이게 되고 원은 보이지 않는, 단지 참조선으로만 사용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패드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실질적으로 커브 안에서는 원이 있었는데도 원은 완전 무시되고 보이지도 않지만 완전히 무시되고 실선으로 된 것만 대상을 해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스케치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서 보면 분명히 이 안에 원은 있는데 얘는 점선, 즉 참조선이라서
다른 스케치를 하는데 도움은 주지만 실질적으로 모델링 하는 데는 전혀 이 참조선들은 인식되지 못합니다.